네, 안녕하세요. 우리 첫 번째 시간 분석적 사고와 스토리텔링 빅데이터 지식 경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훈 교수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너무 긴 연휴여서 안 그래도 집에 있는데 아무것도 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쉬면서 있으려니까 몸이 좀이 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써야 할지 직접 알아보는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다른 강연에 썼거나 다른 강의 때 쓸 내용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만든 강의들은 돈을 받고 하는 강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 파일은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기해서 필요하신 부분은 충분히 필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학교를 잠시 갔다가 우리 수업 듣는 학생도 만났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제 수업 2개를 듣는 학생이더라고요. 그 아레나란 데이터 분석 툴과 같이 우리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시를 만들어 보는 툴이 있고요. 아레나라는 툴, 그 수업을 듣고 있고, 두 번째로 빅데이터 수업을 듣고 있는데, 빅데이터 수업에서도 이제 진짜 실제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강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강의에서도 이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론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까지 우리 4장까지 했던 이야기고요. 5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 특히 이번 장은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뒤에 보면 많습니다. 스토리텔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6장 보시면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도 있고요. 그래서 기획을 스토리텔링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실질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하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로 오늘 배우게 될 분석적 사고와 스토리텔링, 여러분들이 사고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이 될 거고요. 이 사고의 방식을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면 되겠다. 그 이야기를 만드는 기초는 어디서 나오냐?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강의는 짧지만 여러분들한테 따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자료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진짜 어떻게 이 스토리를 풀어야 될지, 그리고 이걸 브랜딩까지 연결하는 방법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기술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셔서 좀 더 발전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분석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왜 분석의 중요성이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분석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분석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냐, 그리고 왜 분석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도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는 거고, 우리 책에 그 앞에 페이퍼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수 있도록 비워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필요한, 저도 적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기다가 채워 넣으시면 스스로 공부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이 분석이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하겠어요? 이때까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있다.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어쩔 수 없이 이 새 시대에서 최대 화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을 정도이면 어느 정도라는 것 말이겠어요. 엄청난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봤다는 그 기억 자체가, 생각 자체가 시장에서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 시장이 발전했을까요?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바로 나오는 데이터도 중에 실시간 데이터도 포함하는 거죠. 대량의 데이터도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도 다 포함하는 빅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그 잡채뿐만 아니라 우리 빅데이터가 이때까지 말했던 게 데이터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빅데이터를 얘기한다면 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냥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간다 라고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왜 중요해진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빅데이터는 와, 너무 지금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이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특히 그냥 실시간 데이터도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그 포함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냐, 분석하는 것까지도 빅데이터로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 빅데이터를 통해서 쏟아져나오는 데이터 분석하겠죠. 우리 분석도 빅데이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한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는 뭘 한다? 좋은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 결정이란 거는 질적으로 높아지는, 양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질을 가지는 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근간이 되는 게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데이터 자체의 개념뿐만 아니라 분석의 개념까지 들어가야지 빅데이터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빅데이터의 핵심은 뭐다? 데이터도 핵심이지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석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트렌드 분석, 특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트렌드가 어떠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시작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트렌드 분석합니다. 이 트렌드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 빅데이터가 근거가 되는 거고, 그걸 뭘 위해서 해요?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분석이 자체가 어떻게 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해요? 개인 뿐만 할까요? 기업 뿐만 일까요? 국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들이 필요한데, 그 의사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빅데이터 안에는 뭐가 있다?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 결정할 때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뭔가 로드맵이 있다면 너무 좋을 건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하지 마시고 어떤 거대한 기업,
어떤 큰 국가, 그런 국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손실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다 계산을 하겠지만 비용, 시간, 인력, 자재 생각하시면 엄청난 손실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의사결정이 엄청난 시련을 겪거나 현명한 결정으로 크게 도약하는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탐색, 설계, 선택, 실행, 탐색, 설계, 선택, 실행,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 문제점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대안을 찾는 거죠. 그 대안 중에 여러 대안을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거? 정보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필요한 정보가 뭐냐? 그냥 기본적인 정보,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기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보까지 들어간다? 계량적인 정보 들어가지만 비계량적 정보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의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걸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그냥 계량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숫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계량적으로 셀 수 없는 것들도 다 지금은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수치적 정보 말고 비계량적 정보 있잖아요. 비계량적 정보 어떤 게 들어가냐? 문화적, 사회적 배경,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히피 문화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또 뭘까요? 요즘 유행하는 게 페미니스트 문화,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유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 문화의 가치가 더 높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경, 법적, 정치적 변수,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는 거예요. 비계량적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건 뭐다? 계량적 정보 분석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특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가장 많이 본다는 거죠? 수치나 계산적인 개념을 가장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수치적 똑같습니다. 비계량적 정보나 비계량적 정보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결국엔 계량적 정보고, 이 특히 이런 계량적 정보를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다? 불확실성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의사결정일수록 더 많이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많은 데이터를 중요성이나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감. 누구의 감? 대표자의 감. 아니면 예전 사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쓴다는 겁니다. 예전 사례 살펴볼 겨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간도 없는 기업들은 살펴보지도 못하고 바로 결정의 순간을 가는 거죠. 거기 현장에 있는 대표자나 상급자의 의견으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과학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그리고 초래되는 손실 비용, 손실되는 계산 시간,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야만 크게 봐도 이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로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의사결정, 아까도 설명드렸죠? 개인의 의사결정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의사결정은 내가 뭐 마우스를 들까 내릴까 이 정도의 기준은 너무 쉽다는 거죠. 마우스를 들까 내릴까 이거는 그렇게 내가 미치는 영향도 크지도 않고요. 하지만 기업, 국가 단위로 생각해 보시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만큼의 손실을 가져오는지 여러분들 많이 사례를 보셨을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배우는 거고 이 빅데이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분석들은 뭐에 도움이 된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고 특히 질적으로 높은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여야 우리의 이렇게 비용 손실되는 초래되는 비용, 손실 비용, 손실 시간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 다 없애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껴주는 사람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고 그 전문가들을 기업들은 찾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기업 상황을 봅시다. 오늘날 어때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편안한가요? 코로나 때문에 더 쉬운가요? 기업에서는 사람을 더 뽑지 않으려 하고 있고 더 잘하는 사람만 뽑으려 하고 있고 필요한 기술이 습득해서 온 사람을 원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러니까요. 기업도 자기가 차별화 전략을 가져야 되고 그만큼의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되니까 사람조차도 그렇게 뽑는 거죠. 현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환경에서는 의사결정에 한 번의 실패가 얼만큼 큰 초래를 할 것 같아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분석이라는 도구, 빅데이터라는 도구가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유형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비즈니스 수단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수단이 되어버렸고요. 특히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 될수록 이 빅데이터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크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되면 지리적, 이점, 정부의 시장, 보호장치 이런 거 뭐 거의 없어요. 글로벌 기업일수록.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디서 경쟁 우위를 찾아야 되나?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제품? 서비스?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서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야 되고 획기적인 혁신을 달성하기란 쉽냐고요? 엄청 쉽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역시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또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새로운 내가 10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을 6개월이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똑같이 복제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나오죠. 그렇던 현실입니다. 그러면 경쟁 우위 달성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내부적인 목표가 뭐다? 효율적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이고 그것들을 이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안성맞춤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이란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좀 중요한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분석이라는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분석은 대상, 표상, 개념 그것의 부분이나 요소를 분해하는 거라고 해요. 대상, 표상, 개념 그것을 부분이나
요소로 분해하는 것을 분석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어떤 대상이 이렇게 전체로 크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걸 분석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소를 추출하거나 좌측 측면, 우측 측면, 전방 측면, 후방 측면 이렇게 분석해서 요소를 각각 추출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에하고 옆에하고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즉 분석은 어떤 현상,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 현상이나 문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관련한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고시고요. 수집을 먼저 합니다. 그 관련 데이터를 먼저 쫙 다 수집해가지고 분해해서 데이터 속에 숨어져 있는 패턴, 의미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활용하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현상이 뭐라고요? 연구 대상, 개인 행동, 심리,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문제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는지 이거 자체도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잠자는 시간 데이터, 내가 잠에 드는 시간, 잠을 총 자는 시간, 내가 알파파, 베타파를 내뿜는 시간, 내가 깊은 숙면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관계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분석의 개념은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의 개념까지 봤습니다. 이 분석의 개념까지 이해하니까 이렇게 하면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나눠가지고 각각 요소를 살펴보고 각각의 어떤 연결이 있는지 보고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분석은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보시면 내가 어떤 부유형에서 분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사실 분석이란 건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것 외에도 사실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은 다른 개념의 분석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어디에서나 분석이란 말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회계, 재무 비율 분석, 성장성 분석, 활동성 분석, 수익성 분석 이런 게 다 분석이에요. 전부 다 분석입니다. 이것뿐만인 줄 아세요? 증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분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턴 분석, 추세 분석. 그래서 투자 결정에 의사 결정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다? 주식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결정 분석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 분석, 추세 분석, 요구 분석, 유형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되죠? 분석이란 게 뭐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이다. 좋은 의사결정하려면 분석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분석 기법들이 뭐가 있냐? 수집. 앞에도 말씀드렸죠? 수집을 먼저 해요. 데이터 수집을 쭉 해서 각각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쫙 해요. 그리고 분류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죠. 그래서 분석이라 하면 앞쪽, 후방, 전방, 측방, 내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의사결정 관계를 이루고 있고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방금 내가 말씀한 것들을 해석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분석했고 해석해보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발표인 거죠. 이거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 분석이, 첫 번째는 이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과거 데이터와 지금 변수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관심이 되는 변수를 추정해서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작년 3월 1분기 총 결산 금액이 뭐 이 정도였고, 2분기 얼마였고, 3분기 얼마였고, 4분기 떨어졌으니 이번에 2분기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작년 데이터를 근거로 라고 예측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측 기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 현명한 의사결정. 두 번째는 예측 기법.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많은 데이터 속에 숨겨진 유형한 패턴.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패턴 중에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고, 이게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더라. 이 패턴만 찾으면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용한 패턴을 추출해가지고 분류하고, 군집하고, 순차하고, 연속하고, 연관하고, 변칙하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 군락을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네 번째가 주어진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어떤 기준, 그리고 최대한의 해법,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 뭘 한다? 수학적 기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최적화 기법도 있어요. 최적해 기법도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떤 수식이 있으면 그 수식의 상황을 잡고 그 해법을 구하기 위해서 최적해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의사결정을 위해서, 예측을 위해서, 분류를 위해서,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주어진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분류를 나눴을 때 기본적으로 통계 기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통계를 쓰기 위한 분석도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교차 분석, 상호관계 분석, 요인 분석, 인과관계 분석, 회계 분석, T 분석, 분산 분석,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 분석 기법이 다른 거예요. 목적에 따라. 이게 어떤 거 있는지 나중에 7장에 다 나옵니다. 어떤 거 할 때는 이 분석 기법 쓰면 된다고 바로 나와요. 이렇게 유형에 따라 분석하는 기법이 다르긴 하지만, 분석 기법 측면에는 중복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고, 회귀 분석, 인과관계 분석도 비슷하게 쓸 수 있고, 회귀 분석 자체가 분석 기법에서 가장 많이 쓰인 기법인데, 이게 예측이나 통계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다루는 분석이 시계열 분석뿐만 아니라 통계와 예측에서도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류 유형이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 분석 기법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기법으로는 어떤 걸 찾더라라고 이해하시고, 내가 이 분석 기법을 여기에다 써야 되겠다 판단하는 기준이 데이터 분석가들의 기준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따르긴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분석의 유형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개념, 어떤 유형을 가진다, 그리고 이 유형들과 목적에 따라 분석 기법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분석 기법이 어떤 목적에 대해 사용되는지가 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바로 저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오셔도 됩니다.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어요.